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영상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를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최근에 그 파운드리가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수주 내용을 보면은 흑자 전환 기대감이 꽤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제 이런 이슈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죠. 네, 삼성 머스크의 AI 생태계 공략, 엔비디아, 구글도 줄 섰다.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재용 회장과 그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있었고, 요거는 뭐 자료 사진이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머스크의 뉴럴링크 칩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뉴럴링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뇌이식용 칩입니다.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뭐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생체 치료용으로 많이 쓰였다가 최근에는 꼭 치료용뿐만이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술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보습들도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TSMC에 밀렸지만 사실상 TSMC가 병목,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주문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게 되면서 그 기회를 삼성 파운드리가 2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기회를 받는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도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테라팹이라는 자체적인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테라팹으로 스스로 반도체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니들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확보해야 돼. 이게 아니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여러 반도체를 다 때려박아도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테라팹을 그 일론 머스크가 하게 됐을 때 여러 장비 회사들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도 이 테라팹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쪽에서 테라팹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테라팹을 하기보다 우리가 HBM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줄게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흡수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테라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가 뭐 그게 그 메모리가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뭐든지 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계속해서 끈끈해지죠. AI6 칩에 이어서 AI5 칩까지도 일부 생산을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뉴럴링크까지 파운드리에 맡기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와 이제 머스크의 관계는 끈끈해지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HBM이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쓰면 HBM을 가져가는데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은 어차피 없어서 못 팔고 파운드리는 받을 수 있는 룸이 좀 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너네가 와서 TSMC 말고 우리 파운드리를 써봐. 그러면 우리가 HBM의 물량을 조금 더 빠르게 나눠줘 볼게.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쓰면 삼성의 HBM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삼성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SIC에 대한 수주, 네, 여기다가 HBM을 끼고 여기다가 이제 파운드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HBM을 넣고 파운드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일괄 공정이 가능한 회사로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HBM4부터는 로직 다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로직 다이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의 HBM4는 TSMC를 통해서 하고
삼성전자 HBM4는 삼성 파운드리를 자체적으로 씁니다. 뭐가 더 좋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일관화 그리고 빠른 속도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유리하고, 이번에 갤럭시 S26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삼성의 AP 엑시노스 2600, 요거는 삼성의 LSI에서 설계를 해서 어디서 만들죠? 역시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600도 파운드리로 만들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동률이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 S27에서도 당연히 엑시노스를 적극적으로 쓸 겁니다. 지금은 울트라에서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아직 쓰지만 향후 울트라에도 엑시노스를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러면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부분이 동반 개선된다. 시스템 LSI는 아직은 흑자 전환 시점이 잘 안 보이죠. 일단 파운드리는 하반기 흑자 전환은 기대감이 있고, 파운드리부터 먼저 흑자 전환한 다음에 시스템 LSI도 함께 좋아질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기의 실리콘 캐패시터입니다. 요거 때문에 삼성전기가 추가 상승을 좀 시도를 계속하는 모습인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이제 기존의 MLCC와 함께 쓰였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작은 구현 그리고 세밀한 구현과 온도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용이함이 있는 것이 실리콘 캐패시터인데, 그렇다고 MLCC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MLCC랑 실리콘 캐패시터가 같이 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실리콘 캐패시터는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 바로 반도체 공정을 쓴다는 겁니다. 즉, 뭘 쓴다? 파운드리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그럼 삼성전기가 MLCC는 혼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실리콘 캐패시터는 혼자서 다 만들지 못해요. 나중에 설계 혹은 후차적인 패키징 테스트 같은 건 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공정은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실리콘 캐패시터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DBI텍에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파운드리 공정을 써야 된다. 삼성전기의 실리콘 캐패시터 도요. 그럼 역시 이걸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가 뭐죠? 구글의 TPU. 구글의 TPU도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출력 칩이었죠. 입출력 칩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생산이 잘 되게 되면 앞으로 구글과 삼성 파운드리의 관계도 계속해서 끈끈해지겠죠. 추가적으로 퀄컴의 수주도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수주 하나 따내면 삼성 파운드리가 간신히 이제 하나 따내고 간신히 따내고 이렇게 명목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쌓일 거고,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TSMC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 격차가 심하게 났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하나는 단순 기술력이보다는 경험입니다. 경험. 파운드리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 받은 대로 그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대로 만들어서 띡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객사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걸로 이제 바꿔서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 이런 업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객사와 파운드리 간의 소통과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경험, 만들어 본 경험,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주 큰 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레퍼런스까지도 확보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 TSMC가 압도적이죠. 거의 70% 정도. 삼성전자가 아마 8%? 요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MIC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위치에선 점유율이 크게 벌어져 있으니까 반대로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도 그만큼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빠르면 3분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3분기 흑전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전망인 것 같고, 한 4분기 흑전환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적에 기여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고,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파운드리 안 썼던 걸 쓰잖아요. 예를 들면 HBM도 원래는 파운드리가 필요 없었어요. 디램 공정에서 다 하죠. 근데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파운드리를 쓰죠. 자, 삼성전기 실리콘 캐패시터. MLCC에서는 파운드리가 없었잖아요. 실리콘 캐패시터로 가면서 더 정밀해지고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정밀한 공정일수록 파운드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흡수하는 모습을 가져간다면 역시 몸값 레벨업의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